화성에 다시 왔네요. 오늘 이렇게 또 지난주에 잘 오셔가지고 유임되신 우리 이재현 협의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통위원회 오늘 임명된 모든 분들 대통령님을 대리해서 축하 말씀 드립니다. 정말 큰일 하시라고 기대합니다. 또 이 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철모 시장님, 저하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서 형제 같아요. 서철모 시장님은 볼 때마다 새롭고 항상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참 그런 분입니다. 제가 해마다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그 국제 미술 전람회를 코엑스에서 여는데 우리 서철모 시장님께서 꼭 함께해 주셔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도 대단히 참 높으신 분이구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 오셨네요. 아주 참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아까 오진택 도의원님 한 분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역의 평화통일 자문회의를 위해서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경기도에 또 부의장이 계세요. 대통령님 의장이시고 수석 부의장이 제가 있고 도마다 한 분씩 부의장이 있는데 우리 장영란 박사님이 또 지난주에 잘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유임이 됐어요. 예, 장영란 박사님께 일 잘하라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보면서 제가 또 이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전부 이렇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네요. 이원욱 우리 의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권칠승 벤처부 장관, 또 송옥주 의원 세 분이 다 전에부터 참 형동생하고 지내는 그런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참 화성에 오면은 마치 제 지역구에서 제가 안양에서 국회의원을 6번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들고 올 때마다 또 하도 넘치게 뭐가 발전해서 아까 오다 보니까 또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그래서 화성이 진짜 날로 발전하는구나. 우리 서철모 시장님 화성 시민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갈수록 빛이 번쩍번쩍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님께 지난달에 그 청와대에 갔었는데 당부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국내외 2만 명의 그 평통 자문위원이 있거든요. 강대한 평통 조직을 활성화해가지고 국민사회에 잘 파고들어가서 평화와 통일을 담론을 형성을 하고 또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달라. 그리고 평화 정책을 국민사회에 홍보해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게 또 우리 평화통일 전문회의가 해야 할 그럴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총회에 가셔서 종전선언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종전선언은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0년에 6.25가 났는데 3년 뒤인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했거든요. 전쟁을 멈춘다, 휴전 협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유엔군 마크 클라크 총사령관하고 또 북한의 김일성 당시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중국의 펑더화이 인민정권 사령관, 우리가 책에서 한자로 팽덕회 우리 시대는 배웠어요. 그렇게 이 정전협정을 했는데 그때 전쟁을 중단하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인데 지금 70년이 지나도록 실은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실공이 전쟁이 끝났음을 만천하에 선포를 하자, 이게 정전선언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는 또 염려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 비핵화도 안 하고 또 가끔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이걸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우리가 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비핵화 입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우리 남북과 또 중국, 미국이 다 함께 모여서 평화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그런 분위기에서 북한이 핵을 없앨 그럴 더 계기도 되고 또 북한에 대해서 핵을 없애면 번영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세계적인 약속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했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 대통령님께 얘기했었습니다.
미국과 자주 만나서 신뢰가 쌓여 그래서 종전과 불같이 침략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준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겠습니까? 했거든요. 실제 북한은 핵을 머리에다 이고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제가 수치를 봤더니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요 1919조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35조밖에 안 돼요. 우리 54분의 1입니다. 우리 경제력의 2%도 안 돼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실제로 속마음으로 이 핵을 좀 내던지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번영, 국제사회에서 번영으로 고립되지 않고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진심일 겁니다. 다만 서로 못 믿어요. 북한은 이제 이렇게 하거나 핵을 먼저 없애고 나면 미국이 정말 가만 놔둘까? 또 하나는 과연 세계가 우리를 지원해서 번영으로 이끌어줄까? 이렇게 걱정. 또 미국은 미국대로 불신을 북한이 비핵화한데 정말 볼까? 숨겨놓지 않을까? 서로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안 돼.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평창 그 눈밭에다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또 1년 내로 홍로 꺾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에 3번이나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그해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핵을 없애자 또 평화를 가져오자 서로 번영하자 선포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2019년 그 다음에 2019년 2월 28일에 하노이에서 깨져버렸어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할 적에 그쪽에 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탄핵시키자 대통령 그 청문회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는 텔레비 CNN 방송 보고 신경이 쓰였겠지. 이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때 북한이요 영변 핵시설을 먼저 파괴할 테니 북한이 미국이 얼만큼 해주라. 이게 단계적으로 또 뭐 할 테니 이게 단계적 동시행을 북한이 희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다 없애보라 비핵화 핵을 완전히 다 없애라 숨겨놓은 거 다 안다 그러면 도와줘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지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 실망을 해가지고 그 뒤로 중국하고 밀착이 되버렸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그 싸움 날까봐 북한하고 미국이 막 서로 핵단추 했다고 할 때 말리는 북한 미국도 가고 또 중국 러시아도 다녔었는데 중국에 갔더니 뜻밖의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때 유인산 상무위원, 상무위원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 아닙니까 중국이. 하고 저하고 회담으로 만나고 옆에 또 왕자로이 연락부장, 요새 여전히 왔던 왕외교부 장관 뵀었고 우리 쪽에 또 여야원 10분이 함께 갔거든요. 이렇게 제가 국회 부회장할 때나 초당파 의원단에 단장을 했어요. 이렇게 회담을 먹고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비교적 그쪽에 차관급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술 한잔들 하더니 우리가 북한하고 안 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국장급도 지금 거기 장차관은 그냥 국장급도 편하게 안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치는 줄 알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전에 또 저기 처형을 했더라고요. 예, 친정파 누구였습니까? 예? 중국한 사람. 그거는 바로 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침상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안 좋았어. 나중에 또 저기도 암살 사건, 이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중국이 그래서 2017년까지 참 안 좋아서 미국하고 친하려고 간했던 겁니다. 2018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지니까는 못 믿겠다 해갖고 중국으로 쫓아다니더니 지금은 과거의 조종 혈맹 관계로 복원해버렸어요. 상황이 좀 과거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국면이. 그렇지만 우리가 단용할 수 없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번 북한과 대화를 이렇게 모색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북미회담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야 됩니다. 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인내와 또 양보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또 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주장하셨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도
상당히 욕을 하면서도 관심 많이 표명했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2번이나 나와서 대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전선언도 좋다. 남북 정상회담도 좋다. 맞네요. 또 왜 통신선 연결?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했잖아. 하겠다고 예고까지 하면서 했어요. 그만치 지금 뭔가 우리하고 뭐 대화하고 싶은 게 정말 있습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미국과의 합의보다도 우리 국민 공감돼요. 우리 국민들이 마음들이 갈라져 있어버리는 게 안 돼요. 남남 분열 또 보수 진보가 갈라져가지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북한은 뭐라고 하니까 해버리면은 일이 할 수 없어.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남북 회담도 할 수가 없죠.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해서 어떻든 평화는 소중한 것이다. 통일 좀 밑에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만 좀 양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 간에 협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평화통일자문위원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 종전선 오고 나면 전쟁이 끝났다 하는 거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세요. 근데 실은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군 철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이라는 게 지금 북한만을 상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으로 균형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 뒤에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근데 일본 우리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이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군사력의 균형이 동북아시아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평화가 유지돼요. 본래 균형이 깨질 때 평화에 금이 가기 쉽고 전쟁 나기 쉬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유엔에서 돌아오시는 비행기 속에서 종전선언해도 미군 철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측도 그래요. 종전선언해도 철수 안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기가 하대요. 빈센트 브룩스 전에 주한 미군 사령관 했던 분이 평택법 관련해서 서울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화면으로 화상 발제를 했어요. 여기서도 종전선언해도 미군 철수는 관계없이 안 합니다. 그 입장입니다. 북한은 어땠어요? 북한도 3대에 걸쳐서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용인하는 발언을 해왔어요. 김일성 주석 때 1992년에도 그 김영선 국제담당 비서가 뉴욕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김일성 주석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해도 주한 미군 주둔하는 우리는 이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때 2000년에도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어요. 그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세력균형, 교현자 역할을 한단 말 똑같은 말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도 아까 말씀드린 판문점 4.27 회담하기 직전에 우리가 평양 사정아랍으로 특사본했잖아요. 그래서 안보실장하고 있는 서울 당시 국정원장이 평양은 그때도 그 얘기를 했대요. 뭐라 했냐면 우리가 평화로 가더라도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는 용인합니다. 이 3대에 걸쳐서 그런 얘기가 왔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종전선언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철수해달라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철수 안 하면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우리 한국과 미국은 참 혈맹입니다. 우리 우방인 미군이 주둔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주둔할 것이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얘기를 꼭 주변에 하셔서 이 정전선언이 잘 이루어지도록 의견이 모아집니다. 우리 그리고 군사력이 상당히 세계 6위입니다. 그 군사력. 핵만 지금 미국의 해고산에 여전하고 있죠. 군사 방위력이 요전에 안 봤어요? 북한이 무슨 미사일 쏘다는 우리가 잠수함에서 SLBM 쏘을 했잖아요. 세계 7번째 쏘을 했어요. 북한이 전에 SLBM 쐈던 건 수중에서 쏜 게 아니라 수상에서 바지선에서 쏘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수중에서 잠수함에서 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아까 저희가 경제력이 54대 1이라 했죠. 우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삽시간에 막 또 미사일도 다 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 문 대통령이 달려가가지고 저거 풀었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있던 것을 다 풀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서 국방력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마시도록 해야 돼요. 제가 얘기를 좀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특강을 한번 장시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평통 자문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평화의 가치가 소중하다. 또 언젠가 와야 할 통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인식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 퍼주기 왜 하냐? 퍼준다 뭐라고 합니다. 근데 실은 많이 퍼져도 괜찮아. 경제력이 우리가 54배라니까. 그거 좀 퍼줘봤자 우리한테는 몇 푼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도 생기고 또 오히려 우리를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만일에 나중에 통일이 되면요, 또는 통일이 아니라도 남북이 서로 믿고 평화체제가 포착돼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보다 앞서간 1등국가 될 겁니다. 남쪽에 우리 자본과 기술, 또 북쪽에 값싼 노동력하고 또 무한한 지하자원이 결합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돈이가 세계적으로 지금 뛰어난 이 열강이 돼요. 그래서 요즘 퍼져도 아무도 없어도 많다 하는 말씀이죠. 퍼주면 당장 이득이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휴전선에서 총소리 한 방 나면 그냥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근데 이 한국에 막 평화 포착 2018년에 되십시오. 외국 자본들이 몰려와서 막 투자를 한국에 돼. 우리 경제가 당장에 주는 거 하나라면 10배 이상 금방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이다. 자, 우리가 분단의 시대에 하필이면 태어나가지고 참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개인 역사를 볼 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사명이고 또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참 보람인지 모르겠어요. 평화를 위해서 확산시키고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손자 때, 증손자 때 와서 통일이 됐다. 그럼 손자, 증손자들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지, 우리 할머니가 말이지, 전에 평화, 통일, 자문회라는 걸 하면서 이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하더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얼마나 참 뿌듯합니까?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저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